어두운 밤 회사들이 퇴근했지만 한 곳만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안에 있는 소녀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아 회사에 남아있기로 했다. 그는 잠깐 눈을 붙였다가 밖으로 나왔다. 빨간 신호등에 주의하지 않다가 차량에 치였다. 소녀는 흐릿해지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는 신이라는 이름의 뛰어난 마법 능력을 가진 아이로 변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넓은 숲속에서 살고 있다. 전생의 기억이 있지만 신은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결코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빨리 할아버지 멀린에게 돌아갔다. 둘은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신은 악마의 공격을 받은 마차에서 주어진 아이였다. 멀린은 또한 그에게 기본적인 마법 기술을 가르쳤다. 놀랍게도 신은 다양한 마법을 가지고 있었다. 멀린은 그가 더 많은 기술을 배우기를 원했다. 나중을 위해서. 그들 외에도 멀린의 지인인 미다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조그마한 조카가 멧돼지를 사냥하는 것에 매우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마이클은 매우 신이 나 있었다. 2년 후 멀린은 신을 악마 사냥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 세계에는 정말 많은 기이한 생물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존재는 인간이다. 노인이 되기 전 멀린은 또한 한 영웅이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위치 추적 마법을 시전했다. 숲속의 모든 생물들은 멀린의 손안에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마법은 매우 어렵지만 신은 즉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심지어 멜리다도 집에서 볼 수 있었다. 갑자기 신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여기가 악마의 마력이 숨겨진 곳이다. 두 사람은 달려가다 거대한 곰을 보았다. 신은 할아버지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것을 공격했다. 곰은 빠르게 처치되었다. 그것의 눈빛은 멀린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그 후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을 칭찬했다. 저녁에 멀리는 곰에 대한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했다. 이 놀라운 마법의 길들임 속도가 미다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멀리는 귀여운 조카가 있다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남은 두 사람도 신을 자신의 혈육처럼 여겼다. 다음날 아침 소년이 마이클과 검수를 겨루고 있을 때 멀린이 신을 호출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길 신은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고 했다. 그날 비가 계속 내리는 날 잔해 속에서 멀리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신이 울음을 멈추자 하늘은 비가 그쳤다. 그는 아마도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신은 부모가 있지만 그들의 얼굴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신은 멀린이 있다. 그는 신 때문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5년 후 모두 함께 모여 신의 15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모두 함께 건배했다. 이후 신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너에게 왕국 군대에 들어가거나 악마 사냥꾼이 될 것을 제안했어. 두 사람은 리스티나와 미다가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심지어 너의 직업을 정하기 위해 다툼까지 했어. 하지만 사실 신은 15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 멜린 아저씨는 삶을 즐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 후 모두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 신이 스스로 생각해낸 마법에 모두 놀랐어. 그들은 너의 기술을 보기 위해 왔어. 신은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 그는 옛세계의 지식을 활용하여 강력한 폭발을 만들어냈어. 순식간에 사라진 땅. 모두가 이 작은 재능에 충격을 받았어. 멜리다는 신에게 겸손을 가르치지 않은 멜린을 비판했어. 그 후 모두 다시 함께 앉았어. 신의 기술이 전투를 촉발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 그는 사회에 적응조차 하지 못했어. 디크 아저씨는 신이 먼저 마법 아카데미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어. 그는 전쟁의 목적을 위해 너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여기서는 왕립수도 소속의 마법 전문학교야. 많은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여기 모일 거야. 그런데 신은 아직 친구 하나도 없었어. 신은 그 말을 듣고 신이 났어.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입학시험에 참여해야 해. 디크 아저씨는 에르사이 왕국의 왕이지만 이런 일에 인맥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때 신은 모든 사람의 신분을 알게 되었어. 시스티나는 왕의 호위병이고 신은 마법사야. 심지어 마이클은 기병대의 지휘관이야. 그건 멜린이야. 신에게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는 왕국의 참사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 사이에서는 인간형 악마가 나타나 두 군대와 한 마을을 몰살했어. 그때 신은 악마 사냥대에 합류했지만 악마 앞에서 거의 실신할 뻔했어. 다행히 멜린과 멜리다가 제때 나타났어. 두 사람의 청소년 시절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 신이 왕이라는 사실에 이상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익히도 기뻐했어. 하지만 멜리다와 멜린이 부부라는 사실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어. 반달 후 신은 두 분과 함께 수도로 가는 마차에 올랐어. 두 노인은 겉으로는 서로를 싫어했지만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었어. 문지기가 그들의 시민을 보고 놀라서 소리쳤어. 현자와 선인이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어. 신이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 서비스는 분명 왕으로부터 온 것이야. 신은 밖에 나가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어. 긴 하루가 지나고 그는 어딘가에 길을 잃었어. 갑자기 신은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봤어. 그래서 그는 그 불쾌한 녀석들에게 다가갔어. 그들은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지만 너의 상대가 아니야. 하지만 너는 파란머리 소녀가 나타나자마자 표정이 급변했어.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마리아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매우 화가 났어. 알고 보니 세 사람은 모두 같은 나이였고 마법 학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 신이 마지아와 악수한 후 시칠리에게 손을 내밀었어. 그녀는 쑥스러워하며 다시 악수했어. 그리고 그들은 현자의 집안과 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 아마도 마리아는 그들이 그녀 앞에 있는 남자의 조부모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야. 심지어 현자의 집안과 신의 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해했어. 신은 빠르게 주제를 바꾸고 떠났어. 시칠리가 이 남자에게 첫눈에 반한 것 같아. 그녀의 얼굴이 빨개져서 마지아의 아버지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어. 며칠 후 신은 마법 학원에 도착했어. 시험 장소를 찾고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어깨를 눌렸어. 그가 그를 밀쳐내자 신은 화가 났어.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위협했어. 신이 갑자기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그를 막았어. 깜짝 놀라서 빨리 떠났어.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왕의 아들인 아우구스였어. 모두 신이 왕을 아저씨라고 부른 것에 놀랐어. 아우조차도 이 낯선 남자에게 흥미를 느꼈어. 두 소녀는 그 광경을 보고 신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 이제 시험이 곧 시작될 거야. 그들이 필기시험을 마친 후 실기시험이 진행될 거야. 첫 번째 남자가 시작하며 작은 불꽃을 발사했어. 그 다음은 물마법, 구름마법, 그리고 몇 개의 돌이었어. 신은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당황했어. 그는 방을 파괴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어. 신이 부드럽게 손을 쏘았는데 큰 폭발이 일어났어. 채점관은 그가 수석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어. 왕자도 원하는 대로 합격했어. 신이 유니폼을 받으러 갔을 때 소녀가 그에게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방어주술을 주었어. 그 후 그녀는 신에게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상기시켰어. 신은 듣자마자 당황했어. 그는 아우를 가리키며 방패처럼 사용했어. 하지만 왕자는 이 일을 피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썼어. 마지아는 수석 자리를 놓쳐서 실망했어. 하지만 시칠리는 오히려 신에게 더 매료된 것 같아. 둘은 모든 시험에 합격한 유일한 사람들이야. 그와는 반대로 코트는 A반만 합격할 수 있었어. 그는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부수고 신에게 책임을 돌렸어.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복장에만 신경 쓰고 있었어. 신은 자신이 시전할 주문에 매우 진지했어. 잠시 생각한 후 오염방지, 자가회복, 절대 마법 저항, 피해 흡수 및 변환 기능을 갖춘 유니폼이 탄생했어. 신은 너무 기뻐서 할머니에게 자랑했어. 다음 날 두 사람은 손자를 학교에 데려갔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오히려 발표에 대해 걱정했다. 아우도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수석 자리를 잃었다. 곧 4명이 함께 한 줄에 앉았다. 발언을 위해 호출되었다. 마지아와 시칠리가 멍하니 있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그가 바로 영웅들의 손자라는 것을 알았다. 모두가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러나 코트만은 화가 나 있었다. 수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S급반은 가장 강한 신명으로 메쿠스의 가르침을 받았다. 수업 후 마지아가 전화를 걸었다. 신이 시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나갔다. 다른 한 명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티였다. 그가 그녀에게 손을 대려 할 때 신이 밀쳐냈다. 알고 보니 시리는 시티의 약혼자였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참지 못한 그녀는 시티를 거절했다. 그녀의 아버지의 지위를 가지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아우는 이 장면을 보고 그를 막아섰다. 그는 이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여 그를 경고했다. 뺏기는 것이 불만이었지만 어쨌든 떠나야 했다. 아우가 그렇게 늦게 나타난 이유는 친구를 위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 후 신은 친구들을 할아버지와 왕에게 데려갔다. 모두가 자신의 우상을 만난 듯 얼어붙었다. 멜리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상황을 듣고 그녀는 시리에게 인장을 상기시켰다. 신의 교복 이야기는 마치 국가의 보물처럼 할머니에 의해 언급되었다. 만약 시리도 그런 옷을 입는다면 그녀는 엠양에 어울릴 것이다. 다소 엄격한 목소리로 소녀를 울게 만들었다. 마리아도 고개를 저었다. 시리가 떠나려 할 때 할머니 엠가 그녀를 막았다. 할머니는 단지 소녀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멜리다는 조카가 이렇게 착하다는 것에 매우 기뻐했다. 신이 시리를 위로했다. 그 후 멜리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친구들이 떠나자 메리는 신에게 시리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두 할아버지와 손자가 마치 같은 틀에서 나온 듯 멍하니 있었다. 메린도 자신의 아내가 모든 무대를 차지한 것에 매우 슬펐다. 시리를 옷 갈아입히고 난 후
멜리다는 생각을 바꾸어 그녀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다. 신이 시리의 옛 인장을 지웠다. 그리고 새로운 인장을 새로 그렸다. 모두가 그의 재능에 놀랐다. 왕도 신에게 절대 모든 일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신이 처음으로 반성하자 두 할아버지가 기뻐했다. 거의 아들인 오딧도 즐길 수 있을 뻔했다. 모든 사람들이 신에게 국가의 보물을 받았고 마이아는 제외되었다. 그는 심지어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해 친구들을 옛집으로 데려갔다. 모두가 천재의 방식에 놀랐다. 아마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속할 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미다 할머니는 조카에게 겸손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신과 시리가 손을 잡고 학교에 간다. 마치 소녀들의 사랑 이야기처럼. 하지만 마기아는 이제 이걸 볼 나이가 아니다. 심지어 에이도 자신의 친구를 놀리고 있다. 수업 시작 전에 모두가 나타났다. 첫 번째 시간은 반활동이다. 그 후 마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캠퍼스를 탐방한다. X는 학교 클럽에 매우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 가장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아마도 줄리우스와 헬스 클럽일 것이다. A는 그걸 알고 자신의 호위병이 마음껏 클럽에 가입하게 했다. 하지만 그건 그가 호위병에게 쫓기는 걸 원하지 않아서다. 아오는 심지어 신에게 새로운 클럽을 만들라고 제안했다. 다른 사람들도 빠르게 동참했다. 5명의 회원과 1명의 지도교사만 있으면 연구그룹이 결성된다. 신이 시리가 신나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그리고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영웅 린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 했다. 그들에게 마법 최강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아오도 그 이름을 매우 좋아했다. 결국 이 연구그룹이 결성되었다. 한편 왕은 늘어나는 마수 때문에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책임자는 도미닉이다. 그는 이 일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이비 저택에서 시티의 아버지가 화가 나 아들을 불렀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아들을 붙잡았다. 하지만 시티는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심지어 장관도 그의 아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아들에게 주먹을 날리고 사람을 불러 그를 방에 가두었다. 그가 구금된 소식은 반에 퍼졌다. 신은 왜 이놈이 이렇게 부정적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의 태도는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 토가 갑자기 스승인 로마 선생님을 언급했다. 그는 모두의 옛 마법 선생님이다. 도적이 그의 연구그룹에 합류하면서 성격이 변했다. 모두가 그 선생님을 의심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제이비의 아내는 아들을 걱정하여 토좀을 불렀다. 그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곳에 갇힌 코트는 참담한 모습이었다. 바로 토좀은 그에게 사상을 주입한 사람이다. 그는 특별한 마법을 사용했다. 코트의 동공은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토좀은 일이 끝난 후 자신감 있게 저택을 나섰다. 코트가 갇힌 일로 아오는 신에게 시가 동행할 필요가 없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길이 같다는 핑계를 대며 친구와 함께 가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서로 좋아하는 것 같지만 말하지 않고 그 후에 모두가 추적마법에 대해 이야기로 전환했다. 추적하면 악마를 인식할 수 있을 거야. 그 힘을 느낄 수 있지만 너희는 사냥에만 관심이 있지? 10살부터 마수 사냥을 해왔잖아. 너도 자신이 겸손하지 않다는 걸 모르겠구나. 그날 저녁 우리 모두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해야 했고 갑자기 이상한 마력의 원천을 느꼈어. 그와 함께 눈에 핏줄이 가득한 존재가 갑자기 나타났어. 우리는 방어를 위해 도망치고 모두에게 마법을 옷에 주입하라고 했어. 너는 불해되었지만 다행히 회복 마법이 있었어. 시티에 암살이 실패하고 그가 화가 났어. 시의 의식이 사라진 듯 그는 좀비로 변해버렸어. 모두가 겁에 질려 나는 빨리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 나는 혼자 앞에 서서 저지하려고 했고 심지어 엑사이에는 친구들이 방해물이라고 말했어. 모두 도망가고 엑사이에는 혼자 남았어. 그는 분노 속에서 힘을 폭발시켰어. 불행히도 그는 엑사이의 공격을 맞았어. 그는 이런 모습에서도 시티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놀라워하며 분노로 엑사이엔을 공격했어. 그 후 그는 번개에 맞았어. 고통이 그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어. 그는 큰 폭발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았어. 그때 엑사이엔은 칼을 꺼내고 친구를 공격했어. 시티의 머리가 떨어졌어. 이것은 엑사이엔이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순간이야. 모두가 뛰쳐나와 걱정하며 물었어. 그들은 모든 일을 보았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다른 곳에서 제토홈은 행복하게 자신의 경험을 즐기고 있어. 이 사건은 그를 엑사이엔에게 주목하게 만들었고 엑사이엔은 걱정하고 있었어. 마인으로 변한 자는 고위 마법사여야 해. 이는 분명 누군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 엑사이에는 이 일이 인간의 소행인지 궁금했어. 의식을 가진 마인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시티가 실험에 이용된 것 같아. 엑사이엔이 집으로 돌아오니 친구들과 함께 국왕이 나타났어. 신하가 엄숙하게 엑사이엔에게 1급 훈장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어. 이 소식에 두 분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 국왕은 처음으로 마인이 나타났던 일이 신간 실험에 이용당한 것 같다. 신이 집으로 돌아오자 왕이 나타났다. 신하가 엄숙하게 신에게 1급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두 노인은 매우 기분이 나쁘다. 왕은 처음 등장한 마인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뻔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다시 나타났으니 숨길 수 없다. 따라서 노인들처럼 공적을 세울 수 없기에 신은 나타난 존재가 나라를 위기 속에 빠뜨렸고 지금 다시 나타났으니 감출 수가 없어. 조상들처럼 공적을 세우지 못했기에 너는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 심지어 왕님도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어. 그래서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서 민씨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뒤따르는 사람이 그의 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화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때 마법사 선생님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모두가 연구그룹에 참여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두가 포기하도록 도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하루의 선발 후 마법사 선생님은 2명의 학생을 선택했습니다. 마르와 올리비아. 두 사람은 유명한 대장간과 식당 출신입니다. 올리비아는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서 식사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마크는 자신의 새로운 검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연구그룹은 이제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인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두 사람에게 자신의 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기 때문에 항상 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연구그룹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좀비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연구 프로젝트에 초대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그는 오직 검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적어서 검을 망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검날을 바꿔서 절약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MC는 그 이야기를 듣고 초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좀비와 다시 만날 생각에 마크는 약간 놀랐습니다. 시체 검사를 하는 곳에서 경비대가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좀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경비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좀비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크게 웃었습니다. 실험이 끝났기 때문에 좀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중 살아남은 아이들이 왕자를 피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좀비는 꽤 놀랐지만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이 다시 그로미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시체 조사 중에 조금 놀랐다. 경호대가 갑자기 몰려들어 로미를 포위했다. 알고 보니 경호대가 로미의 말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로미는 감추지 않고 크게 웃었다. 실험을 마쳤기 때문에 로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큰 소음이 들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끌어모았다. 그곳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왕자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신은 아무 생각 없이 그의 공격에 뛰어들었다. 로미는 꽤 놀랐지만 여전히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망가야 하지만 너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그를 공격했어. 예상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었어. 마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너는 하늘로 날아올라. 그를 때렸어. 쩌는 분노로 인해 안경이 부서지며 붉은 눈이 드러났어. 알고 보니 그는 악마인간이었고 여전히 이성을 가지고 있었어. 그의 육체는 단지 그가 사라진 것뿐이야. 임시로 빌린 것일 뿐. 그래서 그는 총을 쏘았다. 하늘로 한 발 쏘았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를 놓친 발사가 아니었다.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공격이 내려와서 불태웠다. 그 공격 후 모두가 주위를 확인하러 갔고 마법을 통해 추적한 결과 더 이상 위험이 없음을 알았다. 너희 둘에게 감사해, 장군님. 도미닉과 주퍼의 눈이 반짝였다. 마치 금을 발견한 듯이 그들은 태양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모두 멋지게 차려입고 약속대로 대장간에 가기 위해 나섰다. 신은 우울한 표정으로 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로마가 아마도 아직 살아있을 것이다. 남겨진 흔적의 어제 폭발 사건은 단지 속임수였음을 증명한다. 그래서 신은 다가오는 전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그가 필요한 것은 마지아검과 시칠리아는 빠르게 올리비아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마크의 아버지 하도는 불려가자
크게 꾸짖었지만 왕자가 보이자 개처럼 움츠러들었다. 신은 이후 대장간에서 난리가 났다. 하도는 마인 퇴치 영웅을 위한 무기를 만드는 것에 매우 신이 났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위험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대화가 끝났고 남자들은 다시 여자들과 만났다. 2층에서 보석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은 바로 시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이야기에 소녀는 로맨틱한 상상을 했다. 그러나 신은 정말 멍청한 남자였다. 그의 어리둥절함은 다른 친구들을 말문이 막히게 했다. 결국 모두가 보석 가게로 가기로 결심했고 신이 시리를 위해 직접 반지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것이 소녀를 기쁘게 만들었다. 심지어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청혼하는 것처럼 보였다. 신은 시리의 손을 잡고 그녀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매달 수여식 날, 신은 극도로 긴장했다. 그는 흰색 정장을 입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국왕이 연설을 시작했고 그 후 신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그는 자랑스럽게 왕이 발표를 시작한 후 훈장을 신에게 수여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것은 나의 친구의 손자이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왕은 다시 언약을 언급했다. 그 후 신은 다시 전투에 돌아갔다.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 신은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급증해 그는 모든 사람을 피하기 위해 이동 포털을 사용해야 했다. 다른 반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궁금해했다. 그래서 신은 다시 한번 설명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기뻐했다. 심지어 추가 수업을 개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우선 신은 여러분의 현재 능력을 점검하고 싶었다. 그는 한참 설명한 후에야 자신이 그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기아는 먼저 방어 수업부터 시작했고 그 후 신이 준 반지의 힘으로 실일 수업을 진행했다. 모두가 그의 능력 조절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다. 그래서 신은 친구들에게 시연을 했다. 그들은 첫눈에 반해버렸다. 제국 블루피아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곳에서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때 신은 아이들을 데려와서 집으로 돌아갔고 모두가 신의 학습 과정을 즐겁게 이야기했다. 신은 자신의 이야기도 했다. 신의 상상력은 그가 지금의 것을 이루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여러 날의 학습 후 메리는 포털을 만들었고 모두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다. 미다는 그때서야 남편을 칭찬했고 알고 보니 메리는 신이 이상한 존재로 보이지 않도록 포털을 만드는 법을 배웠던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들은 능력이 향상되었다. 심지어 훈련 때문에 앞머리가 타버리기도 했다. 결국 전투무기인 검도 완성되었다. 칼날이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토니가 신에게 말했다. 이후 그는 모두에게 줄 장신구를 사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었고 심지어 전투를 위해 군대를 지원하는 어미 아이디어를 빌리기도 했다. 블루피아 제국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큰 군대를 모으고 있었다. 모든 이들에게 신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약속했다. 하지만 만약 친구들이 위험에 처한다면 그는 기꺼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왕국이 블루피아 황제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피아는 매우 화가 났고 심지어 그들의 군대도 왕국의 매복당에 큰 피해를 입었. 블루피아는 후퇴해야 했고 피아는 분노에 차 있었다. 심지어 그의 스파이팀도. 블루피아는 매우 화가 났고 그들의 군대는 왕국의 매복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블루피아는 물러나야 했고 매우 화가 났다. 심지어 그의 암살팀도 소식이 끊겼다. 그의 시체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악마의 복수를 다짐하며 그를 조각내겠다고 외치고 있을 때 하인이 나타나서 마수가 제국에 나타났다고 보고했어. 하가테의 얼굴이 변했어. 후퇴하라고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의 두 장군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들은 제국을 끝까지 추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지. 전위대가 괴물에게 습격당했다는 소식이었어. 이로 인해 서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괴물들은 거의 제국을 파괴해버렸어. 지금은 새로운 동맹이 생긴 듯해. 괴물과 함께한 그는 자신의 선물에 대해 하이자트의 표정을 생각하며 기뻐했어. 이제 그의 선물을 열 시간이야. 제국군이 돌아오는 환영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 첫 번째 군대가 돌아왔고 괴물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어. 하이자트가 분노하고 있을 때 토좀이 갑자기 나타났어. 그는 그의 붉은 눈에 빛나고 있었지. 그 후 매우 빨리 토좀은 제국군의 생을 마감했어. 왕국의 군대가 블루피아에 도착한 지 3일 후 그곳은 잔해로 가득 차 있어. 토좀은 한 구석에서 도미닉을 소개했어. 자신이 제국군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걸 알지 못했어. 전쟁의 발단은 다름 아닌 토좀이었어. 그는 제국의 모든 사람을 괴물로 변하게 만들었지. 이 이야기는 빠르게 전해졌고 테레는 10명 이상의 괴물이 나타났어.
이는 하이엔 집안도 대처하기 힘든 일이었어. 마법교사인 쿠스는 학생들에게 현 상황을 알렸어. 모든 학생은 전쟁을 대비해 실력을 높여야 했어. 학생들의 표정은 모두 불만이었어. 그들의 임무는 마법을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니 몇몇 남학생들은 마루아처럼 느꼈겠지. 하지만 다른 여자아이들은 동의하지 않았어. 토니와 줄리어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들은 모두 기사 출신이었기에 마법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방법을 몰랐어. 그들은 심지어 마이클의 훈련반에 배정되었고 토니와 줄리어스 같은 유명한 집안도 이 수업 덕분에 하이엔 집안의 선임과 성검사와 만날 수 있었지. 마이클은 이 왕국에서 유명해졌고 심지어 마이클의 훈련반에 배치되기도 했다. 토니와 주리우스 같은 집안의 아이들도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리고 줄리어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 이 덕분에 신과 함께 명문가를 만났고 신성한 존재와 성검을 가진 미카엘이 이 나라에서 유명해졌어. 모두가 신을 부러워했어. 심지어 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어. 흘러갔지만 결국 실패했어. 그 후에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었어. 모두가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기사들이 눈에 거슬린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눈에 마법사는 최고의 솜씨를 가진 기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사가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다. 이어서 아카와미잖아. 그리고 켄이 인사했다. 협력하고 싶어서 그들의 경험에 대해 물어봤다. 그러나 기사들은 그를 경시했다. 만다조차도 기사 하나로 마술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왕자도 그들에게 무시당했다. 그는 신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그는 마술을 처치할 필요가 없다고. 기사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 동의했다. 그들은 깊은 숲속으로 멈춰섰다. 그들은 이곳에 보내진 이유는 실력이기 때문이다. 이 그룹의 감독관은 C와 시트였으며 둘은 이미 언쟁을 벌였다. 학생들은 그들을 보고 다가가서 인사했다. C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형이 이렇게 사랑받는 학생이라니. C는 기사의 소망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 그들조차 지금은 긴장하고 있었다. 이 멍청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마법사들은 조용히 마술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마기아를 언급하자 소녀는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그 일로 C는 그녀에게 주목했다. 그녀를 격려하며 마기아가 부끄러워했다. 만다는 앞서 나가며 그 자리가 자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곧바로 추적을 시작했다. 그들이 주의한 덕분에 한 멧돼지가 달려왔다. 만약 마수가 아니라면 고기가 맛있을 거야. 기사들은 함께 돌진했으며 만다가 처음으로 쓰러졌다. 그 뒤에 3명의 다른 기사가 뒤따랐다. 기사는 마수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위험한 순간에 쉬는 검을 꺼내 마술을 배웠다. 그때 기사는 학생들에게 실전 수업을 했다. 그들은 아직 실전이 부족했다. 이후 실리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다른 남자들이 감동했다. 심지어 신도 질투의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른 남자들이 실리를 도와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실전에서 싸울 만큼 강하지 않아. 그 후에 실리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줬어.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다른 남자들이 감동했어. 심지어 신도 질투가 나기 시작했어.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남자들을 바라봤어. 그 남자들이 실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질투가 태평양까지 퍼져버렸어. 여자애들조차도 실리를 질투했어. 신은 모두에게 임무에 집중하라고 상기시켰어. 그때 그들은 S학급의 소녀들과 기사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뻐기고 있었어.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데 동료가 달려와 거대한 마수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래서 혼자서 마수와 맞서서 방패 역할을 하겠다고 제한급 마수와 맞서는데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남자의 질투는 모든 것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평상시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모두가 이 신성한 힘에 놀라워했다. 유일한 기병 소녀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실리를 착각했고 실리와 함께 있는 두 사람은 전혀 부인하지 않았고 얼굴은 붉어졌다. 그 후 모두가 곰마수와 조우했다. 8명 모두 완벽하게 협력하여 마지막으로 실험은 좋은 결과를 얻었다. 신은 실력이 향상된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연구팀 덕분에 모두가 실력이 늘었고 실리는 심지어 모두에게 마법 사용 시 상상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신은 듣고 배우고 싶어 했지만 아우는 동의하지 않았다. 자신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제일 잘하고 싶지만 인식이 부족했다. 연구팀은 외부에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비밀이어야 한다. 하지만 신은 조금이라도 엿보고 싶었다. 그래서 두 친구를 불러 시범을 보이게 했다. 이 모습에 모두가 놀라워했다. 심지어 그는 마기아에게 방패 수업에 대해 격려했다.
키엔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신은 다른 팀이 안전한지 궁금해했다. 토니는 마수의 공격을 받았고 그의 중학교 친구인 줄리오와 마수가 달려나오자 그는 앞으로 나갔고 다른 기사 친구들도 뛰어들었지만 늑대를 보고 두려워했다. 다행히 다른 마법사들이 제때 도와주었다. 알고 보니 줄리오는 토니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그는 좋아하는 소녀의 고백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들은 심지어 서로 키스까지 했다. 그로 인해 젊은 남자의 마음속의 원한은 더욱 깊어졌다. S급 소녀들과 함께하는 기사는 그들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행동했다. 그렇게 그들은 더러운 놈들이 늑대에게 가까스로 끌려가게 두고 나서야 도와주었다. 긴 하루가 끝나고 4명의 그룹은 각자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더러운 놈들이 늑대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도와주기로 했어. 긴 하루가 끝나고 4명은 모두 새 헤어스타일을 했어. 토니는 여전히 줄리오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신의 그룹만 저녁을 먹었어. 하지만 그들은 유일하게 일정을 마친 팀이었어. 자신의 조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연애 상담을 하듯이 마치 새내기 여자아이들처럼 모두가 신을 좋아했어. 그의 성격 때문이야. 신의 표정이 갑자기 슬퍼졌어. 연구팀이 국가의 관리 아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신은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꿔놓은 것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고 있어. 하지만 모두 즐거워해. 그들은 신이 가르치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아해. 몇 일 후에는 연구팀의 힘이 몇 단계나 상승했어. 모두를 모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어. 그들은 특별한 팀이 되었으니 전쟁을 피할 수 없어. 제국의 영역이 마인에게 파괴당했어. 이웃 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매번 습격이 있을 때마다 마인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신은 여름방학 동안 강화훈련을 계획했어. 그들은 함께 밤을 보낼 곳을 찾을 수 있어. 여기에 모든 학생들은 귀족으로서 영지를 소유하고 있어. 한참 고민하다가 그들은 시칠리아 온천을 선택했어. 신은 이 이야기를 조부모님께 전해주겠다고 생각했어. 남녀가 섞여 있는 일이니 미다가 걱정을 했어. 그래서 두 분은 손자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어. 그가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게 하려는 거야.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모두 함께 여행을 떠났어. 마차 안에서 모두가 영웅들의 공로에 대해 이야기했어. 신은 얼굴이 빨개져서 수줍어했어. 모두가 자고 있을 때 그들은 마수의 반응을 느꼈어. 그들은 차를 멈추고 놀고 싶은 사람을 고르기로 했어. 신은 제비뽑기 게임을 꺼냈고 린이 이겼어. 앨리스가 재채기를 하자마자 즉시 마수들이 산산조각 났어. 아이들을 보니 어른들도 말문이 막혔어. 저녁이 되었을 때 모두가 저택에 도착했어. 관리인이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했어. 심지어 그들은 주인공과 영웅을 가지고 놀리기도 했어. 신의 수줍음은 온천에 몸을 담그면서 금방 풀렸어. 그때 메린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 모두가 사랑스럽게 신을 칭찬했어. 신은 얼굴이 빨개져서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했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며 메린 할아버지는 신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리며 고마워했어. 귀여운 아이들을 보며 메린 할아버지는 울고 있었어. 그때 여자들은 멀리서 수영을 하고 있었고 메미다 할머니는 자신의 몸매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신의 운동 덕분이라고 했어. 하지만 많이 운동하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더 높은 목표는 자신의 약혼자를 지키는 것. 그녀는 다른 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에게만 질투해. 가슴이 작아져서 그래서 가슴이 작은 여자들은 가슴이 큰 친구들에게 배워야 해.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다음날 모두가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 어린 선생님의 마력 점검 후 멜리다 선생님의 소품 수업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마술을 상대하기에 충분히 잘하지 못했어. 신은 걱정하며 토종을 생각했어. 그래서 훈련 시간을 늘리기로 결정했어. 모두 함께 마법 방어막을 만들었고 신의 힘을 시험해보겠다는 말에 신은 한쪽으로 가서 마력을 강화하기로 했어. 그리고 신은 머릿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상상했어. 그 발사는 광활한 땅을 날려버릴 거야. 다들 놀라서 신의 마력 집중에 깜짝 놀랐어. 그 발사가 정말 위험했으니까. 신이 갑자기 자신을 성문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 마수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거든. 하지만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이미 엘의 목소리가 들렸어. 그녀는 테자엘의 약혼자였어. 목소리가 꽤 시끄러웠지만 신 앞에서 엄숙한 예를 갖췄어. 그리고 신이 자신을 버렸다고 꾸짖었어. 알고 보니 신은 여동생이 있었는데 전혀 말하지 않았어.
영웅신과 마주한 엘은 부드럽게 예를 갖추고 자신의 존경심을 표현했어. 두 소녀의 목표는 바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었어. 국왕도 그 소망에 동의했지만 아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따라가게 했어. 신은 기쁘게 손을 내밀었고 그 사이 아오는 진지하게 자신의 약혼자를 남자친구로 삼으려는 더 고귀한 목적을 상기시켰어. 그녀는 다른 소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에게만 질투했어. 신과 이야기하면 남자 이야기를 해. 이건 말도 안 되지만 합리적이야. 아오는 그 상황을 참으며 신에게 말했어. 심지어 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했어. 이제는 시리에게 말을 걸 기회야. 하지만 신은 그 여자애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 입을 열기만 하면 신이란 말이 나와서 어리둥절해. 하지만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전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신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했어. 이건 실리와 대화할 좋은 기회야. 하지만 신은 그 여자애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질지는 확실하지 않아. 친구에게 여자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애를 예로 들어서 연애에 대해 이야기했어. 오후에 모두가 돌아가고 인사하던 중 신은 실리를 보자 긴장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놀리기 시작했고 그는 더 말하지 않았어. 그 후에 구름이 자신의 우상 멜리다를 만났어. 그녀는 저녁에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며 인사했어. 신은 시릴리를 보고 긴장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더 놀리니까 그는 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우상인 멜리다를 만났어. 그녀는 손을 잡게 되어 매우 기뻐했어. 분명 이 소녀는 신의 마음을 빼앗았어. 모두가 신의 어려움을 이해했어.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시리도 그들의 아이를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소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떨면서 도망쳤고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 어두운 밤하늘 아래 한 사람으로 서서 용기를 내어 시리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고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시리가 먼저 사과의 말을 꺼냈고 하지만 그 사실이 너무 기뻤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해준 것에 대해 그들은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하며 웃었다. 신은 갑자기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 그는 진지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했다.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너무 놀라서 하늘의 별 아래에서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서로 첫 키스를 나누려 할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중요한 순간을 친구들이 놓칠 리가 없었다. 심지어 멜린 아저씨와 미다 아줌마도 구경하러 나왔다. 심지어 집사 아저씨도 덤불 속에서 나왔다. 태자 친구는 사랑이 공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친구가 이 연애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모두 함께 시리가 준비한 수영복을 입고 해변에서 배구 연습을 했다. 앨리스는 높이 뛰어올라 공을 세게 쳤고 다행히 올리비아가 잘 받았다. 이 배구 연습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결국 물도 받지 못했다. 시리는 모두가 이렇게 열정적일 줄은 몰랐다. 두 공주님은 멀리서 바람을 쐬고 있었고 그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뻔했다. 미다 아줌마는 아이들을 혼내려고 했지만 멜린 아저씨는 더 장난을 치고 싶어 했다. 연습이 끝난 후 모두 함께 방에 앉아 예전의 추억을 회상했다. 예전 귀족들은 서로 친한 친구였다. 자신들의 소개 파티를 생각하니 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다른 소녀들은 그를 사로잡으려 했지만 엘은 태자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아우는 그 엉뚱한 소녀에게 사랑의 번개를 맞았다. 마리아는 옆에 아무도 없어서 서운해했다. 그들이 즐겁게 웃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키스했다. 시리는 행복하게 자신의 손에 낀 반지를 바라보았다. 결국 두 사람은 그는 한숨을 쉬었고 다른 소녀들은 그에게 몰려들었지만 엘마는 왕자에게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아우는 그녀의 황홀한 사랑에 전격에 맞았어. 마리아는 곁에 아무도 없어서 괴로웠어. 그들이 즐겁게 웃고 있을 때 미다 아줌마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간신히 숨을 곳을 찾았다. 시니와 시실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비명소리 때문에 멜리다 아줌마가 모든 사람을 붙잡았다. 다음 날 시는 어제 일을 떠올리며 잠을 설쳤고 시실리의 얼굴에 닿았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시실리는 갑자기 그에게 부탁하고 싶어 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신을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 했다. 시실리는 어머니의 많은 성격을 물려받은 듯 보였다. 신은 두 사람에게 데이트를 알리며 아버지는 화가 난 듯 보였지만 의외로 기뻐했다. 오직 시의 아줌마만
고심하고 있었다. 귀족은 절대 결혼할 상대가 아니고서는 데이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은 이 사랑을 결심했으며 시실리도 완벽한 남편을 가질 꿈을 이뤘다. 다음 훈련 때 두 공주도 훈련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어릴 적 그녀는 마법사로서의 잠재력을 드러냈고 모두에게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주었다. 특히 리는 머리카락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무서운 눈빛을 가진 두 언니 뒤에 숨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A는 질투가 났다. 한편 토좀은 제국의 도시들이 식량 부족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신의 새로운 마법 실험을 앞두고 모두가 방어막을 세웠다. 신이 돌을 들면 방어막의 강도가 2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마력을 돌에 주입했다. 결국 돌은 공중에 떠 있었고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이 토좀의 부양 마법이었다. 신은 돌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실험해 보았다. 모두의 머리 위에 땀방울이 크게 맺혔다. 신은 또 한 번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구름은 하늘로 날고 싶어 했고 속옷이 드러날까 걱정하지 않았다. 이후 신은 조부모님께 약혼할 것이라고 알렸다. 두 사람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멜리다 아줌마도 시실리 집을 방문하고 싶어 했다. 두 가족은 이렇게 만나고 두 어른은 신이 자신의 친척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어. 네가 누구의 손자든지 완전히 실리에 맞아. 두 어르신은 마음속에서 기뻐하고 있었어.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 감사했어. 처가 가족이 나를 이해해줘서 그 후에도 너의 마음을 다시 언급했어. 어르신들께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어. 양쪽을 축하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새로운 옷을 준비했어. 물론 그것들은 모두 마법으로 보호받고 있었어. 너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의 훈련이 평소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거야. 모두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했어. 너의 그 말에 오늘은 메이와 엘도 집에 있어야 했어. 하지만 그녀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너는 거미줄로 연결된 전화기를 만들었어. 메이에게 모든 일이 즐거울 거라고. 만약 그녀가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너는 그쪽에 있는 줄을 남기고 동상의 아래쪽에 두었어. 그 후 모두 함께 사냥꾼의 숲으로 들어갔어.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둘러 공격하지 않고 그들에게 음식 나눠줬어. 너는 5 친구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했어. 올리비아를 격려하면서 5이 힘을 합쳐 사자에게 동시에 공격했어. 너무 성급해서 그 마수는 완전히 소멸했어. 다른 마수들과 마주쳤을 때 모두가 자신감을 가졌어. 앨리스는 토니의 빛나는 검이 마음에 들어했고 너도 기뻤어. 모두가 매우 빠르게 발전했으니까. 두 아이의 약혼식이 열렸어. 시가 흰 드레스를 입고 매우 우아하게. 너의 심장은 그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두근거렸어. 케일리는 바로 목소리를 높여 모두가 여기 모여 두 아이의 약혼식을 축하하자고 했어. 국왕이 주례를 맡았고 그는 모두와 함께 잔을 들었어. 두 사람이 평생 함께하기를 기원했어. 그 후 너는 실리를 따로 불렀어. 너는 주머니에서 링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어. 실리는 행복하게 손에 반지를 바라보았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첫 키스를 했어. 훈련 후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비행할 준비가 되었어. 메이도 비행하기 편하게 넉넉한 팬티를 준비했어. 자신의 여자친구와 키스를 하며 신은 행복하게 손에 있는 반지를 바라봤어.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첫 키스를 주었어. 오랜 훈련 끝에 모두가 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심지어 구름도 날아다닐 수 있도록 편안한 속옷을 준비했어. 신은 사용했어. 모든 사람들에게 비행을 멈추라고 알리는 전화. 이 사랑스러운 것이 유용한 것 같아. 많은 일에 도움이 되고 그동안 마을은 제국의 마지막이 무너졌고 군대는 끊어버렸다. 이곳의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하여 언데드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그들을 언데드로 변하게 하고 영주를 공격했다. 그때의 언데드들은 영주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가 유일한 목표였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언데드들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되었고 모두가 왜 그가 제국을 이렇게 증오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 해 전 그가 올리비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항상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했다. 모든 것은 올리비아 덕분이었다. 모두가 왜 공작의 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올리비아는 아름다운 에오시 왕국을 보았으며 그곳은 노예가 없는 곳이었다.
그는 언젠가 제국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했다. 그때 올리비아의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예정이었다. 지금 모논 전 국왕이 올리비아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아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들과 함께 악랄한 계획을 논의했다. 반면 올리비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즐겁게 AIA에게 소식을 전했다. 귀족들이 자신의 정책에 동의했으며 그는 미래를 생각하며 매우 행복해 보였다. 오직 AIA만이 남편을 걱정하고 있었다. 올리비아는 자신의 마법에 자신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가 마차를 타고 집을 떠날 때 아시아는 여전히 남편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곳에서 여성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원이 불분명한 귀족들이 사람들을 심어 이들이 올리비아가 범인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좋은 소문은 가까이에서, 나쁜 소문은 멀리서 퍼졌다. 올리비아는 이 이야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돌아가고 있을 때 모두가 마차를 막았다. 그 안에는 납치된 소녀들이 있었다. 지그의 계획은 성공한 것 같았다. 올리비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집이 불타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아내에게 다가갈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올리비아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었다. 그때 모든 것이 이미 늦었고 올리비아조차 당시 주민들에게 조롱을 당했어. 그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다. 올리비아, 그 밤에 악역으로 변해버렸어. 그의 분노는 그가 자신의 마력을 제어할 수 없게 만들었어. 그의 울음소리는 한 지역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그의 아내마저도 그 재앙 이후 연기가 피어올랐다. 올리비아는 완전히 마인으로 변해버렸고 그는 언젠가 제국을 날려버리겠다고 맹세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신의 주인이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인들 사이에 섞여 이웃나라를 공격하고 싶었다. 그때가 되면 그는 반드시 나서게 될 것이다. 한편 왕국은 새로운 황태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왕 앞에 무릎 꿇고 서약하는 중요한 의식에서 한 병사가 달려와 소식을 전했다. 왕국이 위험에 처했다고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말로 시민들을 진정시키고 이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훈련을 마친 그들은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내고 갑옷을 입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연설을 해야 했다. 지금 그는 팀을 위한 멋진 이름을 읽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하기 힘든 영어 이름을 외쳤다. 모두가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고 왕국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다. 빨간색 폭죽이 터져 경고의 신호를 보냈다. 마인들이 100명 규모로 성문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가 만든 마법 방패는 효과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영어 이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이 국경에 빨리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말로 가면 며칠 걸릴 상황이었다. 그는 전투가 아니라 치료를 위해 모인 것임을 상기시켰다. 모두가 마귀 앞에서 애정어린 모습이었다. 심지어 토아 줄리어스도 약혼자가 있었고 마인들이 결국 성벽을 돌파했다. 공포에 질린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도망쳤다. 그 무서운 존재들 앞에서 그는 한 마인을 발로 차내었다. 마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맞서 싸우려 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땀으로 흘러내렸다. 다행히 마법 방패가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어. 여전히 영어 이름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그들은 금방 국경으로 날아갔을 거야. 말을 타고 가면 우리 모두 몇 날이 걸릴 텐데 치료에 집중하라고 다시 말해줘. 싸우지 말고. 모두 마귀 앞에서 다정하게 행동했어. 심지어 토와 율리우스도 약혼자가 생겼구마. 족들은 결국 성벽을 침입했어. 겁에 질린 엄마는 아이를 안고 도망쳤어. 그 무서운 자들로부터 그 순간에 그는 한마족을 발로 차버렸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너와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았어. 하지만 자신감은 그의 이마에 땀방울로 변했어. 자신의 구슬을 내보였고 다른 마족들도 패배했어. 그는 그 두 모자에게 물어봤어. 태어날 때 땀방울이 공을 자랑하는 나 자신 다른 악마들도 이미 패배했다. 두 사람에게 돌아서서 물어보았다. 그 후 가능한 빨리 떠나라고 경고했다. 안녕, 잘가 소녀야. 그 앞에 엉망인 물건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아우가 큰 목소리로 외치며 사람들을 진정시키고자 했다. 그들은 그들과 마주치면 놀란다. 모두가 연설 중 정신을 차리게 된다. 스위트 왕도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시칠리아와 서로 떨어져서 빠르게 부상을 치료해야 한다고? 둘이 다정하게 있는 동안 아우가 구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추적 마법으로 모든 악마를 발견한다. 앨리스와 리는 소녀로 간주되었고
당연히 더위를 참지 못했다. 그녀는 불로 공격하려고 했지만 린이 끄고 말았다. 두 사람은 대화하지만 악마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니 그들의 영향으로 먼 곳에서 한 병사가 악마에게 고문당하고 있다. 그를 죽이려 하자 앨리스와 린이 제때 막았다. 어린아이로 불리며 그녀는 제어할 수 없어 그를 태워버렸다. 그 후 두 사람은 그 병사를 일으켰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기에 두 소녀는 더 큰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악마는 마법 무기를 가진 상태였다. 다른 사람들은 악마와 싸우고 있었다. 타오는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들은 이성을 잃고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때 토니와 줄리아도 다른 악마와 싸우고 있었다. 막은 빠르게 응급처치소를 찾고 있다. 마크는 악마를 처음 마주치고 두려워했지만 올리비아가 그를 보호해 주었다. 물론 두 사람은 서로를 보호할 수 있었다. 한편 실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힘을 내고 여전히 조용히 악마들을 태워버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드러나 있었다. 보지 않아도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멀리서 아우도 이 위험한 자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가 죽더라도 그의 약점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악마들 중 두목과 다시 돌아가니 그는 아우를 목소리로 알아챘지만 아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이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양측은 서로 주먹 싸움을 하며 공격했다. 하지만 파보는 서로 싸움을 마친 후 공격해. 그렇게 하지만 파보는 미리 준비했어. 그는 마기아를 놀리기까지 했어. 그녀를 얼굴이 빨개지게 만들었어. 다행히도 마기아는 다치지 않았고 파보도. 그래서 그 제복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상대방의 머리를 겨냥하기만 하면 된다. 두 사람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파보가 마법 도구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그 안에는 부수기 불가능한 마법 방패가 있다. 두 사람은 함께 두 방향으로 달려가며 공격했다. 그때 파보는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했다. 마기아가 방어막을 부수자 그 의미를 이해하고 파보에게 구멍을 내주었다. 두 사람은 모두 마로 변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했다. 신의 조부모도 이미 도착했지만 지금은 손을 쓰지 않아도 된다. 두려움에 도망갈 방법을 찾는데 아무도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미지아에게 부적 같은 존재를 만들어주었다. 그녀의 힘으로 거대한 문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 몇 시간 전 시시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 사람을 구한 직후 또 다른 사람이 다쳤다. 상처가 너무 커서 그 남자는 완전히 무너졌다. 제발 주의해. 그 사이 앨리스와 린은 한 발 앞서 도착했다. 그들은 동시에 그녀에게 공격을 했지만 미지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쉽게 앨리스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 심지어 미지아는 그 소녀를 방패로 사용하기도 했다. 라은은 이를 감지하고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그는 모두 후퇴하라고 명령하며 미아에게 집중하도록 했다. 모든 마족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신은 하늘로 날아올라 자신의 기술로 멀리서 모든 마족을 쓸어버렸다. 그는 큰 폭발을 볼 수 있었고 주지주지 아이는 공격을 위해 날아오는 앨리스와 우연히 부딪혔다. 심지어 토니도 미지아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린이 쓰러지자 앨리스는 분노했지만 그녀는 빠르게 배에 돌이 꽂혔다. 두디는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다행히 신은 제때 도착했다. 친구들이 모두 다친 모습을 보며 그의 손은 꽉 쥐어졌다. 신은 미지아에게 검으로 공격했다. 두 사람은 폭풍처럼 공격했다. 다른 이들은 미지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다가갔다. 그녀는 마기아의 머리를 눌러버리고 도망쳤다. 그 사이 라운도 마법으로 공격했다. 두 힘이 아래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 신은 크게 외쳤다. 아우, 모두를 보호해라. 그는 그 힘을 날려버릴 만큼 큰 방패를 만들었다. 두디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 다행히 신이 제때 도착했어. 친구들이 모두 다치고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신은 미지아를 공격했어. 둘은 폭풍처럼 공격했어. 다른 사람들은 미지아에게 기회를 줬어. 그녀는 마기아의 머리를 눌러서 도망쳤어. 그 사이에라는 마법을 사용했어. 두 힘이 아래 사람들에게 직진했어. 신은 크게 외쳤어. 아우가 모두를 보호하라고. 그는 그 힘을 날려버릴 만큼 큰 방패를 만들었어. 결국 두 마족은 도망쳤고 모든 사람들은 다치고 나서 다행히 괜찮았어. 하지만 손실은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악마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라와미아는 상대팀의 힘이 그렇게 강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토좀도 그것을 보고 참여하고 싶어졌다. 그들은 빠르게 형의 집으로 향했다.
토니와 올리비아도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있었다. 한편 실리는 중상을 입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큰 상처에 대해 방법이 없어진 것 같았다. 그 위험한 순간에 시스가 스스로 옷을 벗어 그 남자에게 입히려고 했다. 하지만 신이 제때에 막았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신은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상상을 동원했다. 결국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실리는 그래서 침묵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싫어하게 되었다. 신은 그녀를 위로하며 시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보여주었다. 시리 덕분에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모든 이들은 그녀를 성녀로 여기게 되었다. 모든 일은 그들이 친지를 다시 만날 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왕국의 스위 왕도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등장했다. 아우는 토좀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왕자는 스위와 연합하여 모든 사람을 보호하자고 제안했다. 빠른 회의가 열렸다. 심지어 신도 친구가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울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이 일찍 포털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친구는 서로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했다. 그것은 함께 세상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이들이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메이와 엘은 형과 약혼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돌아오는 것을 환영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모여 있었다. 그때 에이는 아버지에게 연합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아들의 성장은 삼촌을 매우 기쁘게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더 이상 신을 막지 않았다. 이 긴 여행에는 메이와 엘도 함께했다. 모두가 동의했다. 오직 에이만이 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의 하인들은 왕에게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신의 비상한 힘에 대한 두려운 표정은 여전히 상상을 초월했다. 심지어 토좀도 미지아에게 그녀의 실험배에 대해 물어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맑은 아침 모든 이들이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엘리는 여전히 신과 자신의 약혼자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